안녕하세요. 브랜드 체험 마케팅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미디어 제작팀 맹소연입니다. 발표는 체험 마케팅의 정의, 플래그십 스토어, 팝업 스토어, 쇼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험 마케팅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험 마케팅은 소비자가 자발적이고 직접적으로 제품을 인지, 크게는 브랜드 자체를 경험하게 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경험 마케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게 하여 그 어떤 마케팅보다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몰입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에 대한 판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브랜드에 대한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시켜 브랜드의 인식을 개선시키기도 합니다. 체험 마케팅은 기존의 설득형 마케팅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경험과 추억을 주는 것을 더 중시합니다. 제품의 기능을 텍스트나 말로 설명하기보단 제품이 제공하는 즐거움, 제품과 공간에서 나오는 분위기, 다른 곳에서는 하지 못할 경험 등의 모호하고 감성적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소비자 역시 가격과 성능을 따지기보다는 체험 자체의 가치를 두고 이를 브랜드에 대한 인식에 반영시키는데요. 실제로 과거 제1기획의 분석에 따르면 브랜드 체험존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58%가 브랜드를 신뢰하게 되었으며 67%가 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체험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 저는 플래그십 스토어, 팝업 스토어, 쇼룸과 같은 체험형 매장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그십은 주력 상품이라는 의미로 쉽게 핸드폰에 플래그십 라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따라서 플래그십 스토어라 함은 브랜드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매장을 뜻합니다. 보통 플래그십 스토어의 목적은 브랜드 이미지의 상승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할 때는 매장 내부뿐만이 아닌 외부의 이미지도 중요시하는데요. 상권의 분위기 역시 고려 대상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는 주로 도산공원, 가로수길, 명동 등과 같은 중심 상권에 입성합니다. 맥심은 이태원에서 맥심 플랜트라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 중입니다. 해당 매장은 기계로 원두를 로스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맥심의 원두를 시향하고 이와 어울리는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디올은 디올의 드레스를 형상화하여 하우스 오브 디올이라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였습니다. 해당 플래그십 스토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디올 플래그십 스토어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닌 카페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설화수 역시 플래그십 스토어의 외관부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화수 매장에서는 스파와 뷰티 카운셀링을 받을 수도 있고 물품을 구매하면 지안보 포장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포장 서비스는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플래그십 스토어를 가장 잘 활용하는 브랜드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2001년 미국의 애플 스토어 1호점을 개장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매장에서 실제 사용 환경과 동일한 상태의 인터넷이 연결된 IT 기기를 테스트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요. 애플 스토어는 달랐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당시 애플 스토어 1호점을 두고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를 구매하고 싶어 하기보다 컴퓨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소비자의 구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던 시기라 매장 오픈의 우려도 있었으나 해당 매장은 개장 3년 만에 연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포브스의 조사에 따르면 애플 스토어는 2015년 0.1제곱미터당 매출액 4,798달러로 미국 내 오프라인 매장 매출 2위인 티파니보다 50%가 앞선 매출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수익을 포기하고 상징성만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애플 스토어는 체험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수익까지 확보한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팝업 스토어는 인터넷의 팝업창과 같이 말 그대로 떴다 사라지는 가게를 말합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달 정도를 운영되다가 사라집니다. 단기간에 브랜드의 특징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지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도 팝업 스토어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 덕에 팝업 스토어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 분위기를 살피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과거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 시즌3를 반영하기 전
홍대에서 기묘한 이야기의 스토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팝업 스토어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팝업 스토어는 개장 일주일 만에 방문자 10,000명을 넘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캐릭터 매장은 가장 흔하게 열리는 팝업 스토어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에는 롯데월드의 캐릭터인 로티의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이처럼 브랜드는 캐릭터를 내세워 소비자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해당 팝업 스토어 역시 과거에 머물러 있던 로티의 기억을 지금의 일상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담은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원소주는 최근에 생겨난 브랜드인 원스피리츠의 제품입니다. 팝업 스토어가 열릴 때는 아직 원소주가 정식으로 판매되지 않았을 시기였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정식 출시 전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도 팝업 스토어는 열립니다. 원소주의 팝업 스토어는 더현대 서울에서 운영되었는데 준비한 물량이 한 주 동안 모두 팔려 약 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알려집니다. 시몬스는 올해 청담동에 팝업 스토어인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를 열었는데요. 시몬스의 상품인 침대조차 없는 식품 판매점 컨셉의 팝업 스토어입니다. 시몬스는 요 몇 년 꾸준히 침대가 없는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과거 2020년에 9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팝업 스토어는 오픈 기간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라는 해시태그를 단 인스타 게시물만 14,000건이 넘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시몬스 디자인 스튜디오가 한 말에 따르면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를 찾는 방문자 대다수는 지금 당장 침대를 소비하는 고객들이 아니다. 침대는 자주 사는 품목이 아니니까. 다만 이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면 언젠가 구입 시기가 찾아왔을 때 자연스레 시몬스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시몬스는 매장이 줄어드는데도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쇼룸은 앞선 두 가지의 방식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브랜드의 가치 상승 경험을 중시하긴 하지만 스토어라는 단어가 들어간 플래그십 스토어, 팝업 스토어는 달리 쇼룸은 그저 하나의 공간입니다. 상품의 진열실이나 전시실이라는 의미의 쇼룸은 말 그대로 전시장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쇼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제품은 쇼룸이 아닌 근접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구매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누아스의 쇼룸 누아스 가든은 자연 속에서 누아스의 안마 의자를 체험하며 휴식, 힐링, 자연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공간입니다. 마포에 위치한 크림 쇼룸에서는 크림에서 판매 중인 상품의 실물을 확인 가능하며 공간별 컨셉전과 매니아 소장전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구 브랜드만큼 쇼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브랜드는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제네시스 쇼룸에서는 전 차종의 컬러 및 엔진 라인업을 체험해 볼 수 있고 다양한 내외 장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큐레이터를 통한 상품 설명과 시승 프로그램이 체험 가능합니다. 쇼룸 체험 마케팅이 대세로 자리 잡기 전부터 이를 주로 활용하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케아입니다. 이케아는 사업 초 최초로 제작된 카탈로그 1호에 적힌 상품 금액이 너무 저렴하여 소비자들이 되려 품질에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고심된 것이 창립자의 작업실을 리모델링하여 제품을 두고 소비자들이 이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비자는 품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케아 쇼룸의 최초 형태입니다. 2014년 말 이케아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소식에 국내 가구 판매자들은 세계적인 공룡 브랜드의 고객을 빼앗길 거라는 우려를 표했는데요. 결과는 반대로 이케아의 진출 이후 전체 가구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주요 가구 업체의 매출 이익은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케아로 인해 가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케아의 전략인 쇼룸이 국내에서도 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는 쇼룸 매장의 디스플레이적 효과 측면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체험형 매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각각의 체험형 매장은 대개 해당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그 당시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개점합니다. 후에 이러한 체험형 매장을 방문하신다면 매장의 컨셉과 디자인을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매장을 둘러보시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조금 추천을 드리자면 최근에는 딥티크 플래그십 스토어가 가로수길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오픈 기간이 일주일 내외인 경우가 대다수라 추천드리기 애매하나 아까 설명해드린 시몬스 글로서리 스토어는 내년 초까지 영업합니다. 쇼룸은 비교적 트렌드는 덜 드러나는 편이지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강하고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강남 뱅뱅 사거리 쪽에 하우스탭이 대규모 쇼룸을 오픈했다고 하니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